예정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김진태 간사님께서 김진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수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21년 우리 5개 영업이 가능해지고 2023년 5개 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식품 접객업을 5개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 5개 영업 신고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5개 조리 가능 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획예산과 보건정책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 7월 4일 김혜수 의원님 외 5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고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5개 영업 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에도 5개 영업 신고권이 없으며 제8조의 5개 요리 가능 지역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시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관련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 접객업 영업자들이 영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규정 위반 시 5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영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충렬 전문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8조죠. 8조에 지역경제, 토이용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을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하지하고자 5개 영업 기준을 규정한 사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에도 5개 영업 신고의 건이 없으며 제8조의 5개 요리 가능 지역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시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표 발의한 원인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 5개 조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36조에 따른 건데, 저희가 저희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등이 어쩌면 주거지역과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게 적용되죠. 이제 말을 토의 시간에 네. 좀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수정 제한을 좀 미리 한다면 주거의 형태 등 주전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5개 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더 좀 원활하지 않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석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수 의원입니다. 화동군 식품 적계급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8조 5개 조리 가능 지역에 있어 5개 조리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5개의 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영섭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지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영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식품 적계급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 제2항 하동군 공유재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문 안전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교통과장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행천 119 지역대 정축 사업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호 다른 자치단체장이 공공정재산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공인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은 하동군 군유지에 경상남도 건축물인 횡천 119 지역대를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근무인원 정원 및 장비 보강으로 청사 정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근무인원이 2009년 6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9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횡천 119 지역대 정축 및 리모델링, 사업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 719-6, 719-16번지 진해가 되겠습니다. 정축 규모는 기존 387.42 연면적의 61.25평방미터를 정축하여 448.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6,700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소유자는 부지는 하동군, 건축물은 경상남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 중으로 실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에 하동군의회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될 경우 9월 중으로 횡천 119 지역대 정축 및 건축 협의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12월 중 마친다는 내용입니다. 부지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1항 제11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뒤에 뒷페이지부터 연구시설물에 대한 축조 계획입니다. 연구시설물 축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황으로는 현재 소방력은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소방 차량이 펌프차와 구급차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도는 근령이 16년 차로 2009년 1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간이 차고, 사용하지 않는 간이 차고를 119 지역대로 정축하여 의용 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선인사항은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입니다. 부지 현황과 연구시설물 현황, 소방서 축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 별도로 드린 도면이 한 장 있습니다. 정축 리모델링안에 대한 설계안입니다. 맨 위에 도면을 보시면 719-16번지와 719-6번지 두 필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719-16으로 11.02평방미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넓은 면적이 719-6에 50.23평방미터입니다.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도면을 봐주시면 건물 배치도를 봐주시면 1층은 당초에는 식당이 협소하였습니다. 협소한 식당을 확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고지를 창고와 의용 소방대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측의 2층은 기존의 의소대 사무실 또는 대기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심신 안정실과 체력 단련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의안번호 제79 하동군 공유재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비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무 인원 정원에 따른 청사 환경 개선과 진력형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 공의안은 법적 요건과 공익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 및 기존 시설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석 의원님. 예,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이 공유서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는 제 개인은 반대가 없고 하나도 물어봅시다. 이게 리모델링 설계안을 보면 기존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화계면에 이렇게 119 소방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원래는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었어요. 당초 건물에 맞습니다. 예, 당초 건물이 있었어요. 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의용소방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건물을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의견이 의용소방대에서는 지금 있고요. 그리고 그 군에서는 그걸 또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는 또 계획이 있어서 의용소방대 부분은 별도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대로 땅은 하동군이 제급을, 부지는 하동군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건축물은 도에서 하잖아요. 예. 하동군이 타치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죠? 근데 기존 소방대가 왜 건물이 존립을 하죠? 의용소방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의용소방 안 받쳐줄 것 같으면 필요 없다고 해도 돼요. 사무실 없어도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 기존 있는 사무실을 굳이 없애고 새로 신축 건물에다가 안 듣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혹시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죠? 예.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도 그 행위 외의 건지 모릅니다. 근데 대신 행위 외의 것이라 할지라도 부지를 제공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하동군이 영 타치 못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거기 복지센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데, 그 건물은 경상남도 겁니까? 하동군 겁니까? 현재는 경상남도 겁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복지센터로 바꾼다 하더라도.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이관을 받고 이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무실, 그러니까 현재 있었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어디에 넣든지 넣어달라는 것들을 이제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금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을 때 경상남도가 지었는데 그걸 이관을 해오면서 복지회관으로 하겠다. 복지회관 지금 하는데 하계 면민들이 그 동의 안 하거든요. 동의 안 하는 데가 가장 큰 동의 안 하는 게 노인정 같은 데가 그래요. 노인들이 다시 불편하다고 하면서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걸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예, 그 노인들하고 안 그러면 예. 동의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민행복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소방대 건물을 짓는 주체는 안전교통과장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소방대 사무실 문제는 언제까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10월 16일 간담회 시까지 그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때까지 검토를 하고 그 사전에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면 이게 복잡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답변을 못 드릴 상황이 되면 먼저 설명을 생천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었던 걸 다시 넣고 있어요. 이건 잘하는 것이죠. 예, 근데 화재는 기존에 있었던 걸 없앤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지금 소방서 안에 일부러 증축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마당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화계에서도 지금 짓고 있는데 만약에 협소하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났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봉사와 같은 정신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십니다.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진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투자유치 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이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하동군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 5조에서 7조까지 입주 자격이나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8조의 입주자의 의무, 9조의 자격 요건 관리, 제10조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12일부터 25년 9월 1일까지 하였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및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입주 자격, 세부 사항 등은 지침이나 공고문 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는 상위법 제초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수 의원입니다. 좀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초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산청군, 고령군, 영덕군, 단양군 등을 이렇게 운영조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한 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가장 직무대행님 이거 확실히 보셨어요? 이 네 개의 조례들을? 예, 맞습니다. 봤어요? 네. 한번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보셨다니까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제6조의 지원 범위는 지금 현행은 이렇게 해놨죠. 군수는 임대료 및 지원 기간 등은 건물 및 주거 면적, 입주 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대는 달리 안 정할 수도 있죠. 지원 범위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임대료나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제가 쉽사리 좀 변경하기에도 좀 그 차시고는 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 조례는 이 청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것만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면적이나 이런 게 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여기다가 그럼 조례가 너무 빨라요. 근데 또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청년 타운 안에 있는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을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따로 그럼 했어야 돼요. 이게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의원이 가장 해야 되는 게 뭐죠?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보면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딱 명기되어 있어요. 조례의 제정, 개정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죠. 그런데 하동군은 심의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마음에 안 들면 입법권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 의원은 뭐 해야 되죠? 이게 6조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의적 운영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의원이 마치 두 개의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운영 조례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제6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으로 한다고 무슨 바가 없겠죠, 여기가.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2회, 이렇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원 범위를 이렇게 명확화해 놓고 있죠. 영덕군 이웃 하천마을 조성사업 청년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임대기간, 청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한 차례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공고문에서 별도로 일단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할 계획이고. 그래요. 공고 안 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5조 제2항에 보면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공고 안 할 수도 있다.
공고를 안 하면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이 안 나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으로 공문은 누가 보죠? 아까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걸 혹시 들으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있기는 있습니다. 못 찾아 들어갑니다. 그럼 공고는 홈페이지에 띄우죠. 네, 하동 국민이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네 물론 1000명도 안 됩니다. 500명도 안 될 겁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는 또 저희들이 절차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공고로 요식 행위만 하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요식 행위만 갖고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원 범위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5조도 그래요. 또 입주 자격인데 입주자는 하동군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이게 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이거나 하동군 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무주택자 또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소득 기준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열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군의 거주, 주민등록 등재 확인하거나 거주 예정인,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무주택, 입주하려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으로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한다. 아주 이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할 때 제가 수정안을 낼 건데, 이거 좀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그런 내용 지금 현재는 없고, 본의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뭐라고? 시행규칙 이임을 통해 세부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을 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거 다 하시라고. 근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조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이게 좀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 때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서류를 제정하는 것이죠. 네. 정말 그 동료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를 하면서 우리 공공임대주택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현재? 현재는 전년타운 안에 있는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한 곳이고요. 앞으로 미니 복합타운 A하고 복합타운 B가 두 개죠. 20호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정이 몇 프로 됩니까? 건축 공정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분양 규정이라든지 공고 또 이 홍보까지도 일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동의께서 말씀하신 5조 입주 자격에 행위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기초를 한 사람 우선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은 똑같은 자격을 가져야 된다. 저희는 근로자인데 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항에 빨리 조례가 지금 6조 지원 범위, 이거는 보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원 범위라면 보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원 범위가? 이 지원 범위가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미루서 지원하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네. 관리 들어오면 세부 돈을
받든지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그 임대료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명시가 돼야 돼요. 이거는 네, 그거는- 조례에. 아, 아니 조례 명시가 돼야지 임대료가 임대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닙니까? 그게 조례에 없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지원 범위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보조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보조라든지 다른 뭐 관리비 보조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동영에게서 이제 수정 지금 발의를 하신다 하는데 이 부분 또한 포함해서 뭐 수정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영이 질의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역사업 건축물이 몇 개죠? 분야별로? 청년타운 안에 건축 그 주택은 세 개 분야에 있습니다.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청년주택이 있고 네. 분야별로 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관리 운영 조례가 그게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청년 주택을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영원이라 그래, 영원. 그럼 우리 근로자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받을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가 다릅니다. 청년주택은 관리는 우리 상임위가 행정이고, 그래서 우리 옥정에 외국인, 그 농업인 근로자 기술사도 있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근로자나 청년주택이나 사실상 모든 조례가 유사해야 돼요. 임대료나,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획행정위하고 청년주택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한 보류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든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이든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 부서는 이리 하고 저 부서는 저리 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도 지금 오늘도 다루고 있겠지만은 보류를 시켜서 서로 상임위를 협의를 해서 하동군 자체적으로 좀 동일성 있게 조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보원위원회는 보류를 제안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고요. 지금 이 참고사항 자체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인데 입법 사례는 다 청년임대주택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우리 과에서 다뤄야 될 청년임대주택은 투자유치과가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틀린 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청년타운 안에 이 근로자 미니복합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청년타운 안에 근로자가 들어가면 근로자도 청년만 들어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청년타운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예를 들면 그 안에 근로자 임대주택과 근로자 미니복합타운이 들어가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다른 입법 조례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들을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보류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좀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반 잠시만요. 예. 한 2분간만 서로 토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내용 등 종합적 판단을 위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으로부터 본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영섭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3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태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대송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해촉, 회피 의무화 등을 규정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송산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제11조에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투자 촉진 지구에만 지원토록 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 투자기간을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2조, 37조, 38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토록 하던 것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대신 장기 계획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등 꼭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10일 당위원회에 해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참고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을 추가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운항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 32조 5항 전달 중으로 한다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2차례만 연임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네. 의원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을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여기 의원인데 저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가서 가면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2차례만 하면 이게 연속성들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지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원에는 전문성 연속성을 제외할 수 있다가 상위법, 지방자치법, 공공기관 운영 관련돼 있는 법률에 연임 제한이 명시되어 없다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위헌 위법 소지가 약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전문가들은 이거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7조 4번에 보면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게 포괄적인 용어 같거든요.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집행부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넓혀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손을 좀 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투자 유치 기본 계획 주기가 이게 또 제 37조 종전의 37조 이거 한번 보시면 매년 수립 4년마다 수립 변경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네. 이게 중기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도별 시행 계획을 체결하고 엇박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또 5년으로 꽂히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중기 재정 계획이 5년마다 네. 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야는 4년마다 하면 엇박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라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검토 의견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다시 4페이지로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검토 의견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확히 해촉 사유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미비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 해촉 사유가 규정되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게 어떻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한 수정한 검토 의견이 있는데 검토 의견이 좀 고쳐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촉 사유 같은 경우는 성범죄 관련뿐이 아니라 다른 기타 범죄 관련도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 나열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 6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한한다라고 검토 의견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수정안에는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포괄되므로 중복 규정이 필요가 없으므로 해책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일일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가 뭐죠? 아동 성폭력 관련. 네. 그러니까 이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명확해야 이게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는 안 되고 그렇게 해촉하면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쳐서 본회의 가면 좋겠다는 원하는 대로보다는 조금만 수정을 가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수정해서 바로 고쳐달라는 시간 많이 쓰면 기회가 생겨.
네, 이거는 어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입니다. 제가 335회 2시에서 5분 자유를 발언한 이유는 네. 대송산단의 그 부지가 쉽게 말해서 안 팔리기 때문에 네. 분양 단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기업 유치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5분 자유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어디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그 입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명시가 돼가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명시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는 입지 보조금이 30%만 지원을 하도록 돼가 있었습니다. 전체 분양 단가에서 네, 분양 가격의 30%. 30%를. 네. 네. 근데 이번 저희가 이제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에서 그 33,000부터 해서 99,000까지 면적을 좀 세분화하고 면적 단위로 지원금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3,000 미만은 기존의 30%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33,000에서 66,000까지는 40%, 66,000에서 99,000까지는 50%, 99,000 이상은 70%까지. 이 부분을 오늘 상임위에서 강력히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고용 보조금이나 교육 훈련 보조금은 기업 투자 촉진 지구에만 지정하도록 조례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송산단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 그거는 설명이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방금 네.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양 단가 인하 그 부분들 지금 뭐 습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기획이 안 돼요. 네네. 그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핵심을 지금 빠뜨리는데. 그리고 그 11조에 고용 보조 그 10인 이상을 초과할 때 네. 장기 고용할 때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 보조금 이거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그러니까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예. 한 명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총액으로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억까지. 10명을 고용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뭐 천남이네.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난데 그거는요. 한 달에 그렇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뭐 이제 이 땅을 분양가를 뭐 좀 낮춰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고용 보조금을 한 명당 100만 원 하고 교육 훈련 보조금은 어느 정도예요? 교육 훈련 보조금도 1인 100만 원 똑같이 같이 적용합니다. 1인 100만 원, 네. 그럼 200만 원이네 한 달에. 네. 한국에 돈이 그리 많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이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예, 매달은 교육훈련 보조금은 매달은 아니고요. 네.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을 거고.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100만 원, 그럼 10명 이상을 그 고용을 할 때 인당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얼마고 돈이 1년만 되면 그 예산이 그렇게 이건 너무 좀 과다하지 않아요? 일단 많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좀 그렇죠, 파격적으로 그런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신규 인력 고용 보험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11조 2항에 대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2조에 그 아까 동료님께서 그 투자유치위원회 그 구성 이게 이제 처음에 위촉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두 차례 연임하면
4년이 되죠. 네. 그 합의 한번 되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2회 연임이니까. 그렇죠. 이해위원이니까 이제 그 위원회에 임명이 되면은 6년을 달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단 분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값도 자꾸 할인을 해주고 안 되니까 더 할인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줄 바에야 산단을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이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희가 나머지 예를 들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비를 받아서 저희 이자를 막아가는 게 낫지. 이거 땅도 거저 줄 거면 그냥 다 거저 주지. 이거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차라리 세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아, 분양이 안 되네. 그럼 좀 더 지원해 줄까? 아, 안 되네. 더 지원해 줘야 되겠네. 더 할인해 줘야 되겠네. 이게 저희 지금 하동군의 인구와 기업 정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어떤 회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동군 의회와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군 의회와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위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건에 대하여 김진태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에 앞서 정영석 위원님으로부터 농업소득과 업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안 질의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이 안 계셔서 센터 소장님께 그 현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의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수매철이도 오죠. 농작물을 곧 추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산물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산물벼를 수매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RPC에서는 예. 산물배를 저희들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미는 계약 재배를 안 하고 단임미, 영호진미 이것만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소장님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청안면하고 하계면만 이제 해당이 아니고 나머지 11개 읍면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조금씩 그러는데 지금 한 포대 40kg의 이 근조비 지원 명목으로 지금 2,000원, 그러니까 하동군 2,000원, 그 농업기술 예, RPC에서 1,000원. 예, 네, 그 1,000원, 그리고 2,000원을 보조하죠. 네, 네.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이게 일부 의견인데, 그러니까 정량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정량면에서는 이걸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RPC로 가져가는 것들을. 네. 지금 그러면 이 운반하는 것들이 톤백, 이 뭐라고 하죠? 이거 포대 그걸. 톤백. 톤백 맞죠? 네, 톤백 그게 800kg씩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개를 갖다가 1톤 차에 싣고 움직이잖아요. 1톤 600을 담아 싣고 이제 이 정량에서 금나무를 가는데 거의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이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재도 오버되어 있어요. 1톤 한 개 싣고 안 가거든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1톤 600을 싣고 가면 운임 보조해 주는 게 지금 8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한다더라고. 그래서 8만 원 받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간담회 때도 농업소득과장님한테다가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이게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에다가 전달을 하고, 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안을 냈느냐 하면, 본인들이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정한 장소, 정량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정량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갖다 놓으면, 하동군은 뭐 어떤 운반차들을 이용해서, 운반물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싣고 가면 된다라고 제가 대안을 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 좋은 대안이고요. 저희들 이동 군수실 할 때도 정량면에서 관련해서 한 2분 정도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제 사실은 이제 정량은 바로 앞마당에 있다가 이제 금남까지 가니까 사실 불편한 건 맞습니다. 맞고, 이제 이유가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1,000톤이 사실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정량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한 1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단일미를 혼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머지 저장고를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남으로 가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을 고급쌀 생산하는데 정책에 동조해 주신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원해서 해준다라는 것들은 자기들이 안 한다 하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말씀은, 이제 톤백당 한 4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운송비까지 하면 오히려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맞아요. 이제 그 4만 원은 그대로 받으시고, 운송에 따르는 지원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그리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되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저희 정책에 협조하시는 분 농가들한테 계약 재배하신 분들은 저희들 손해를 줄 수 없는 거니까. 됩니까? 그럼 이번 2025년 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하동 프리미엄 육성 지원 거기에는 이제 예산이 따로 이제 운송비는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뭐 드리겠습니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해드릴 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조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